대표하는 대장학문외과 의원, 장편환외과의 엉덩이 대장 이성근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치료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이번 편에는 항문 농양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하지만 항문 농양이라는 건 굉장히 생소한 질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환자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는가요? 많죠. 네, 항문 농양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고름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름은 많이 생기잖아요. 염증이 좀 과다하게 생겨서 고름으로 변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농양이라는 단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데 시청자분들에게는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름이 항문에 생긴다니까 또 덜컥 겁이 나는데요. 혹시 이게 어떤 질환이고 또 얼마나 아픈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생기고요. 좀 아픕니다. 항문샘이라고요. 땀이 나는 땀샘처럼 항문샘이 있어요. 윤활유 같은 게 나오는 항문샘인데, 변이 나오려면 변이 이렇게 뻑뻑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윤활유 같은 게 나와서 부드럽게 항문을 쏙 빠져나오게 하는 그 항문샘이 이 항문관에 한 8개에서 12개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뭐 설사나 과음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지만, 여기 고름이 생기면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고름이 확 번지는 겁니다. 세균이 막 확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항문이 이제 막 붓습니다. 붓고 막 아프고 막 열나고 막 오한 한기가 들면서 처음에는 감기 몸살처럼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으슬으슬 춥고 뭔가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뭐 내과에나 이비인후과 가셔서 약물 치료해서 뭐 보니까 편도가 좀 부어 있어서 편도 선염이에요 하면서 항생제 드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막 항문이 더 아픈 거죠. 거기 쓰는 항생제랑 여기 쓰는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제서야 항문이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오시면 막 이렇게 팅팅 부어 있고 빨갛고,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다 그러시고,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이제 전형인데, 실제로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열이나 오한이나 한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우연찮게 항문 초음파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항문 농양을 좀 모르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 치유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항문 농양은 수술이 필요하고요. 항문 농양이 맞다 그러면, 항문 농양이 아니라 그냥 염증이라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항문 농양이 맞다면 수술을 하셔야 되고, 또 항문 농양이랑 치료랑 연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문 농양이 치료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요. 항문 농양과 치료가 같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감기 몸살 기운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확 두려워지네요. 여성분들은 흔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90% 이상이 남자고요. 네, 땀 분비가 좀 많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항문 농양이 여성분한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전체 항문 농양의 뭐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기 몸살 왔다고 다 항문외과에 오셔서 진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불편하거나 항문이 좀 붓거나 그러면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기 몸살 기운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항문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 항문 농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걸까요? 항문과에 오셔야죠. 그래서 항문이 불편하시면 일단 항문과에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항문이 좀 붓고 아프고 불편하다, 피가 난다, 뭐 나중에 소양증 얘기를 하겠지만, 항문이 간지럽다 그러면 피부과에 먼저 가실 게 아니라 항문외과에 먼저 오셔야죠. 네. 그러면 그 일반적인 뾰루지, 피지, 낭종 같은 것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이 가능한 걸까요? 구분은 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검사 없이 구분하는 건 좀 힘들고요. 실제로 항문 주위에 뭐가 생겼다 그래서 오셨을 때 뾰루지인 경우가 많죠. 피지 낭종이거나 또는 지방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문 주위에 있는 피부의 땀샘에서 문제가 되거나 또는 피하 조직에서 문제가 생겨서 피지낭이나 지방종인 경우도 의외로 있거든요. 근데 항문 농양이랑은 좀 비슷하게 느껴지고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항문 농양인지 아닌지를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치료까지 갔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항문 농양이 맞다 그러면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항문 농양 수술을 꼭 진행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배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마취한 다음에 이렇게 째면 고름이 팍 터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뿌리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제가 초음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일부 선생님들은 진찰을 하고 항문 농양입니다 하고 그냥 째서 배농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재발률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양도 생각보다 재발을 잘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완전히 조직을 다 제거를 하는데요. 그게 재발률을 낮추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항문 농양이랑 치료랑 연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뭐 50% 정도 육박하는데 항문 농양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치료까지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문 농양만 해결해서는 배농만 해서는 치료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가 더 진행되기도 하고 치료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문 초음파를 해서 이 농양이 뾰루지인지 지방종인지 피지낭종인지 이런 거 감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까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까지 있으면 치료수술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찰해서 배농만 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문 초음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그리고 치료가 있으면 치료 수술까지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연히 TV를 보다가 농양은 마취가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로 마취가 안 되는 걸까요?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농양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소 마취만 해서 배농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국소 마취할 때가 좀 아파요. 국소 마취할 때가 좀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국소 마취를 한 군데만 해서는 잘 안 되니까 여러 군데를 이렇게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아프기 때문에 이상하게 농양 수술하면 마취할 때 아프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물론 국소 마취도 도움이 좀 되지만 저희처럼 미추 마취를 하면은 한 번만 따끔하면 그 다음부터 수술할 때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농양이 있는 자리는 이 마취가 좀 덜 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국소 마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항문 농양이 치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럼 항문 농양 자체는 재발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제법 높아요. 네, 보통은 농양이 재발될 확률 그리고 농양이 치료로 진행될 확률을 거의 절반으로 보고하기도 하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농양 수술하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치료로 진행될까 봐. 근데 초음파를 해보면 수술하기 전에 초음파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다 낫고 나서 초음파를 해보면 치료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뿌리를 다 제거하면 농양이 치료가 되는 경우를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항문 농양은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균이 항문샘에 침투해서 그 다음에 확 번지는 건데요. 균의 증식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확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어제 조금 불편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팅팅 부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서 항문 농양은 진짜 급성입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정말 그리고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피로하거나 과음하시고 설사하시고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거 연관돼서 갑자기 확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항문 농양은 또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비슷하죠? 치료랑 비슷합니다. 거의 치료와 항문 농양이랑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방법은 거의 비슷하고요. 제발 항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만 치료하면 농양 치료로 잘 안 가거든요. 근데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항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예방법이고요. 그리고 좌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방법으로. 정말 뭐 샤워하시다가 그냥 자욕기가 없더라도 샤워하시다가 항문을 좀 씻어준다는 개념으로만 좀 신경 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항문 농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항문 농양에 관련해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항문 농양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뭐 변실금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장군 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항문 농양은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치료로 진행되는 경우 또는 치료와 동반된 농양이 관건인 거죠. 그래서 초음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초음파 수술하기 전에 초음파를 하셔서 치료가 동반됐는지 또는 농양이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농장 수술하고 치료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항문을 좀 사랑해달라. 그런 얘기로 마무리 드립니다. 엉덩이 대장 이성근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항문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항문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